기성 언론이 눈 감아버린 이재명의 외교 대참사, FAF,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어제 오늘 일어난 상황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민주당 의원들 68명이, 민주당 의원 68명이 이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했는데 참 이게 저는 민주당 의원들 좀 수준을 의심케 하는 그런 성명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근데 트럼프를 비판하는 거죠.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 그리고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정권의 실정, 마두로 정권의 국내 정치 실정 때문에 트럼프가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온 건가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트럼프가 어지럽히는 사람처럼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 6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권의 실정, 마두로에게 트럼프 미국 정부가 혐의를 건 것은 4가지인데, 마약 테러, 코카인 수입, 불법 무기 소지, 이런 겁니다. 무슨 베네수엘라 안에 내정이 엉망이 되든지 말든지, 미국에게 영향을 미치고, 마약, 코카인, 무기, 이런 것, 그리고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이게 굉장한, 국제 역학이 있습니다. 국제 세계의 미중 패권주의, 패권 다툼의 그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서명을 이렇게 마치 베네수엘라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갈래죠.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서명한 거. 하나는 그냥 맹목적으로 앞뒤 파악 안 하고 그냥 미국에 반대하는 본능이 나와가지고 침공했다. 이렇게 해서 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비난하는 서명을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트럼프의 군사 행동 배경에 중국과의 경쟁, 충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트럼프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는 친중국적인 인식에서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한미 통상 협상 그렇게 지금 다 마무리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어쨌든 협상을 또 했다고 하고, 무슨 얼마 전에 트럼프가 황금 열쇠를 보내서 최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국제적인 역학 관계도 연결된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68명의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그런 성명을 낸 겁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물론, 마두로에게 그 4가지 혐의가 있죠. 마약 테러, 기관총 소지, 코카인 수입,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마약과 테러 근절, 이것은 이제 명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숨은 역학 구도가 있죠. 진짜 목적은 뭐냐? 중국 견제다. 중국 견제.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중남미에 이제 미국하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중남미에 진출을 해서 중남미의 거점을 확보하는 교두보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선택한 겁니다. 그 전에 차베스, 마두로 이렇게 이어오는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죠. 그래서 이 중국 견제라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의 바로 턱 밑인 중남미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고, 그 교도보로 삼은 게 베네수엘라다. 중국이 거점으로 삼아서 베네수엘라를 거점으로 이렇게 미국의 턱 밑에까지 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죠.
마두로가 집권한 뒤에 중국을 수차례 방문해서 시진핑하고 회담을 했고, 중국과의 관계를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친중국적인 정책을 펴왔죠. 그리고 거기다가 실제로 이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탐났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은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 원유 보유국이죠. 근데 지금 이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죠. 어제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상권 분리 완전히 훼손하고, 자, 그래서 망가졌는데, 어쨌든 중국은 그 베네수엘라에 이 6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7조 원 인프라 투자를 했고, 베네수엘라는 이 투자금을 석유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생산량의 80%가 이제 중국으로 향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트럼프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동을 거는 그런 차원도 있는 거죠. 물론 뭐 마약 테러, 코카인 수입, 뭐 기관총 소지 이런 혐의도 있지만은, 이런 이제 국제적인 역학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라는 그 점을 흔들어서 중국의 이 중남미 네트워크에 균열을 내려는, 자, 그런 시도다는 그 분석들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뭐 맹목적으로 반미 의식에 젖어가지고 이런 그 이야기를, 그 성명을 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베이징을 갔죠. 베이징 가서 시진핑하고 회담을 했는데, 시진핑이 지금 바짝 긴장해 있는 거죠. 이렇게 패권 다툼하고 자기들이 중남미의 교두보로 그 설치해 놓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이렇게 잡아가 버렸으니까는, 트럼프가. 그래서 시진핑이 이재명하고 딱 그 시점에 회담을 하게 되니까 이재명에게 확실히 줄 서라고 막 강권을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무조건 중국 쪽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 근데 이재명은 시진핑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확한 우리나라의 입장이 뭔지, 스탠스가 뭔지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시진핑이 지금 전 세계는 100년 만의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다. 지금 딱 그 베네수엘라 사태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역사의 올바른 편, 자기들이 이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있다는 거죠. 미국하고 패권 경쟁하는데. 정확한 전략적 선택해라. 중국 편에 서. 충성맹세해. 심지어 말하면 그렇게까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안 문제, 그 중국하고 대만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패권 다툼, 미국과의 패권 다툼. 양안 문제도 패권 다툼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양안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쪽에도 쎄쎄, 저쪽에도 쎄쎄 하면 되지.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외교를 한다고 시진핑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타임지 인터뷰할 때 타임지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는 당연히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우리나라 안보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데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생각해 보겠다. 그럴 가능성 없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리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시진핑에게 중국 편에 서라는 압박을 계속 받은 겁니다. 이번 회담을 하면서. 이런 말도 했죠. 중국하고 한국, 시진핑이 두 나라는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여기에 공동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도 전혀 아무런 우리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좀 분명한 선을 긋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갔으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갔어도 그 국정 철학이 있고 외교 철학이 있으면 다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냥 국빈 방문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 아무 생각도 없이 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자, 이 눈길을 끄는 트럼프의 메시지가 나왔죠. 자, 그 포스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FA, FO.
마두로를 법정에 이제 세웠죠.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트럼프가 이거를 포스터를 백악관에서 올렸습니다. 백악관 그 X,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공개된 이 트럼프 사진인데 F4가 뭐냐면은 F는 저거는 이제 비속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A가 around, 그 다음에 F가 find out.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 이렇게 그 해석되는 것은 까불면 다친다, 까불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넘은 상대에게 날리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쓸 때 적을 쓰죠. 적을 쓰는데 그러면 저걸 누구를 겨냥을 한 거냐? 지금 언론에서는 무슨 뭐 이란의 하메네이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결정적인 게 저 뒤에 배경이 어딥니까? 저 뒤에 배경이 김해공항입니다. 우리나라 김해공항. 김해공항. 지난번 작년 10월에 그 경주 에이펙 열렸을 때 트럼프가 저 김해공항으로 해서 들어왔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저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까불면 죽는다. F5. 자, 이 메시지를 백악관에서 올린 겁니다. 저 밑에 보면은 화이트하우스라고 있죠. 저 위에 있네요. 화이트하우스. 자, 그러면은 왜 김해공항 사진을 올렸을까? 지금 기성 매체에서는 이 가장 최근에 트럼프가 이 경주 에이펙에서 그 시진핑을 만났기 때문에 시진핑을 겨냥을 한 거다. 이렇게만 지금 해석을 하는데, 자, 이게 시진핑만 겨냥을 한 걸까요? 시진핑 겨냥하는데 왜 한국의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썼느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딱 그 이재명하고 시진핑이 만났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거죠. 확실히 중국 편에 서라. 역사의 올바른, 그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국권에 있어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하라. 미국 보호주의에 그 공동으로 반대하고 맞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저 한국 김해공항을 배경으로 까불면 죽어, 까불면 다쳐. 이 메시지를 올렸다. 그럼 이게 그냥 시진핑에게만 한 메시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시점이 그 베이징에서 회담이 있고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집단으로 또 이 트럼프를 성토를 하는 68명이 성토를 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도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정확한 트럼프가 무슨 의미로 저걸 올렸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68명 오늘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미국에 입국하기 어려울 거다. 이게 지금 그 전에 이재명 그 북한의 대북 송금 800만 달러 그런 것도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미국 가기 어렵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그냥 무슨 뭐 흥미 차원에서 68명 미국 가기 어렵 거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주한 미군 문제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미국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부대 활동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군 간축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 그 이재명은 이 상황에서 가서 시진핑한테 훈계 듣고 민주당 의원들 68명 반 트럼프 성명 발표하고 이러니 정말 걱정이 되는 그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자, 이런데 본인은 이제 그 국빈 방문 갔다고 에이펙 때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 들고 셀프 카메라 찍고 화질 좋다. 삼성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샤오미 핸드폰 가지고 오늘 또 셀프 사진 찍었다고 자기 그 SNS 올리고 했죠. 자, 확실한 그 한국 입장을 이렇게 이번 사태를 가지고 그 양쪽이 패권 다툼을 하는 그 상황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우리 편에 서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면서 미리 국빈 방문이라고 준비해간 그때 경주 에이펙 때 시진핑한테 선물 받았던 그 중국제
중국 핸드폰 가지고 이거 사진 셀프 찍자고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셀카 찍자고 해가지고 그걸 SNS에 올려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화질 좋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셀카를 공개하면서 인생샷을 건졌다. 화질은 확실하죠. 지금 샤오미하고 삼성전자 휴대폰 전쟁 중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까지 같이 다 중국 가면서 데려갔는데 거기서 이 샤오미 저번에 선물 받았다고 그 샤오미 가지고 화질 좋아. 같이 그 시진핑하고 셀카 찍고 나서. 이거 지금 그 카메라 성능 경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화질이라, 화질. 카메라, 그러니까 휴대폰 중에서도. 근데 이게 무슨 보통 그 국가원수가 외국에 나가면 세일즈 외교를 한다. 한국 제품 우수성을 알리고 한다. 자, 그런 게 보통 일반적인데, 겨우 가가지고 중국산 가지고 사진 찍고, 사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국빈 방문이라고 이제 가서 그런 이벤트만 준비해갖고 갔다가 실제로 이런 큰일이 터지니까는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그냥 그 시진핑에게 일종의 설교만 듣고는, 시진핑의 그 요구사항만 듣고는, 자, 그런 이 결과를 지금 낳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도 오늘 나왔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말 기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위입니다. 14.6%로 삼성전자의 아성을 위협하는 대표 기업이다. 그 기업을 홍보를 해주고, 이재명이 그 기업 홍보를 해줬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데려가가지고는 그 경쟁하는 기업, 그 스마트폰 홍보해주고, 그리고, 점유율, 그러니까 이 한국 스마트폰의 무덤이 중국인데, 그 점유율 1% 안팎밖에 안 되는, 그 스마트폰의 무덤 중국, 거기 가가지고 한국 스마트폰의 무덤 가서 중국 스마트폰이 우수하다. 이런 그 퍼포먼스 벌이느라고 실제로 이 중요한 지금 그 미국하고 중국 이 패권 전쟁에 큰 화약고가 폭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참 이것이 정부냐 정권이냐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